안녕하세요, 프랜사시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제가 이제 그래도 2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만, 매번 공부할 때마다 힘들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멈추지 않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10년 후 당신의 미래는 오늘이 말해준다 라는 허준희 교수님의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행동이 미래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노력이 우리 10년 뒤 노후 생활을 바꿔줄 거라 믿습니다. 형님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애증의 기업이죠. ST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수소 사업부를 신설하고 공식적으로 수소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하이드로젠이라는 화면도 구성을 좀 해놨고요. 최근에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수소 생산 MOU 기사로 슈팅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서 ST 투자자가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일단 ST 뉴스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그린수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는 뉴스인데요. 9월달 뉴스이긴 하지만 제가 2분기 실적 리뷰한 이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실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첫 10메가와트급 대규모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AM 방식을 포함한 4종의 수전의 설비를 활용해서 수소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6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ST, SK, 지필로스라는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향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요. IR 통화에서도 제가 확인했듯이 ST는 독일의 이넵터사와의 AEM 생산 방식에 대한 독점 계약을 좀 맺은 상황이고 실증 사업의 중간 결과를 봤을 때 AEM 방식이 생산 단가나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소가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유일한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기대감이 저도 모르게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 제어 장비 네오콘이 시제품 출고가 완료되었고 현재 성능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오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습도를 9% 이하로 제어해서 반도체 수율을 개선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공정 이상 탐지 및 정기 안전 평가를 진행 중이고 내년 1분기 중에 평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분기 이후에 본격적인 수주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ST는 자체 평가에서 요구 조건인 5%를 상회하는 3%대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 장비 현황을 보면 AEM 수소 장비가 현재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고압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네오콘 습도 조절 장비 같은 경우에도 내년 2분기에 본격적인 수주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ST 투자자라면 내년 2분기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 AM 방식의 수전의 장비도 향후에 매출과 수익에 언제쯤 기여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ST 공시사항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신탁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계약은 50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은 35억 정도만 진행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신뢰 측면에서 조금 좋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초기 전환사채 발행 가격이 14,000원이었는데 5번의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9,859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이번 전환가액 조정이 마지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환가액이 조정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입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시가총액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리픽싱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8만 주 정도 되고요. 총 발행액은 약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환사채 관련된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T의 3분기 실적 연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아마 아시고 계시겠지만 3분기도 적자가 났고요. 매출 158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3억, 그리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4%,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기준 무려 7분기 연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조금 단호하게 조언을 드린다면, 혹시 신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은 저라면 더 좋은 대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투자 기회를 찾으시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소든 로봇이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도 본업, 즉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없는 기업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시그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도 주식 쳐보고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예스파워 테크닉스, 즉 전력 반도체만 보고 예스티에 투자했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한 투자자였던 것 같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한번 제가 회상을 좀 해봤고요. 7분기 연속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분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매출 이외에는 큰 비교 포인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약 6.5%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많이 증가한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개별을 보더라도 적자 자회사가 많기 때문에 연결 대비해서는 적자 폭이 적은 편이고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3억입니다. 다만 큰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가 약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세부적인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듯 하고 오늘은 오히려 왜 이런 식의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기 대비나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큰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개별 기준으로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감소한 수준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에서 또 왜 정말 돈을 못 버는 걸까요? 단순히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뺀 비용이라는 이 단순한 공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제 표정이자 다른 투자자분들의 아마 표정일 듯 하고요. 결국 제가 근본 3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원가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매출 총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 매출 총익, 이 노란색 부분이 아주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3분기 기준 ST의 원가율은 무려 85%입니다. 여기서 판관비를 제외한 금액이 영업이익이 되는데 원가율이 85%라고 하면 거의 수익을 내기 힘든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이 ST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인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은 OLED나 LCD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시총은 ST보다 높은 2,911억입니다. 보시면 AP 시스템의 원가율은 7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T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ST가 원가율이 높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ST가 저가 수주 내지는 저부가 가치의 장비들을 수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의 분석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IR 통화를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퍼니스, TCU, VDO 같은 장비와 반도체 칠러나 가압큐 같은 장비들이 큰 수익성을 내기 힘든 장비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ST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던 17년도에도 ST의 원가율은 무려 81%였습니다. 원가율을 못 낮춘다면 절대적인 매출 금액을 늘려야 하는데 이 방법의 좋은 예가 아마 17년도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수익성 장비를 수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ST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압 어닐링 장비 그리고 네오콘 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사업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전의 장비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확대를 먼저 살펴보면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매출과 21년도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대비 21년 반도체 장비 매출은 약 30% 증가했지만 디스플레이 매출은 약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3분기 매출을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 매출은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삼성전자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늘려야만 ST의 매출은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디스플레이 쪽 투자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벨에서 나온 삼성 대피 전략 어디로? 라는 기획 기사인데요. 한번 요약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최근에 한종희 부사장의 OLED 생산량 확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공급 능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수요적으로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 거기다가 원가 경쟁력 역시 LCD 대비 열세한 조건들이 삼성의 투자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동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QLED, 마이크로 LED로 전략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전략 수정 시 발생하는 비용 또한 무시 못할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기사 역시 비슷한 내용이고 추가된 사항들만 좀 살펴보면 고객들이 LCD 대비 OLED 화질의 우수성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대비 원가를 41% 이상 개선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힘들고 폼팩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불 의향이 낮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TV에서 모바일 대비 OLED의 침투율이 낮은 이유는 모바일 대비 전력 소모에 대한 컨선이 TV는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싼 생산 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 의향이 높아야 되는데 LCD 대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미 유럽에서 OLED 수요가 높은 점, 그리고 77인치 패널 양산 선언은 증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양산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ST의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삼성전자가 OLED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근미래에는 본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ST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고수익성 장비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영상에도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HPSP라는 기업을 잠깐 소개드리면 고압 어닐링 장비 탑티어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고수익성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총이 1.2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원가율을 살펴보면 무려 28%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은 결국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ST의 고수익성 장비 납품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네오콘입니다. 네오콘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가 대기 중에 유해가스인 흉과 반응하는 것을 억제해 수율을 개선하는 장비이고요. 13대의 네오콘 수주를 ST가 현재 수주를 완료한 상황이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오콘은 N2 EFEM과 달리 질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3천에서 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장비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네오콘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기존 장비 대비해서 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IR 통화를 통해 기존 장비 대비 수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만약 수익성이 개선된 장비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숫자로 반영될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HPSP에서 하고 있는 고압 어닐링 장비입니다. 내년 2분기를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장비로 자세한 사항은 저의 2분기 실적 자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인 수전의 장비도 고수익성 장비로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이 역시 제가 IR 통화 관련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확대, 고수익성 장비가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손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을 언제쯤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규정에 따라 4년 이상 영업 손실이 나게 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작년 올해 적자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23년, 24년 이내에는 확실하게 영업이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마냥 많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스티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 최근에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100%를 넘는 상황이고요. 가장 위험한 시그널은 금융자산의 규모입니다. 3분기 기준 127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금분기 43억의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 기조가 만약 유지된다면 내년 2, 3분기에는 현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확실히 IR 통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지만 회사의 명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늦게 이해를 했지만 예파텍을 예스티가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안타깝게도 왜 이제서야 제 눈에 보이는 건지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3분기 특징적으로는 중국 쪽 매출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IR 통화를 통해서 한번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IR 통화를 준비를 좀 해보고요. 기존 장비 매출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수전의 신규 장비 진행 현황, 그리고 신규 장비 수익성과 영업이익 확보 시점, 그리고 중국 매출 감소, 그리고 금융자산이 줄어드는 데 대한 리스크, 그리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유상증자나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질문을 해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감히 신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말리고 싶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의견이고 조언입니다. 무모한 낙관도 비관도 주식시장에서는 금기사항이지만 예스티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존버를 하고 있지만 근본 IR 통화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고 비중 조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부하고 조사한 내용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히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예스티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때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주식 투자자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수소 테마로 향후에 급등해서 평단가 근처에 도달하시면 비중 축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를 조언을 드리는 바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랑하는 기업이죠. SPG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나 영업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사실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가장 위험한 투자는 제가 잘 모르는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와도 함께 항상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